자,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체로 이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준수한 성능 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뚜렷한 캐릭터를 가진 차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준비한 차는 꽤나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폭스바겐의 파사트 GT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파사트 GT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파사트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와 같은 유럽형 파사트인 파사트 GT, 그리고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그냥 파사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본 고장이기 때문에 이 유럽형 파사트인 파사트 GT가 파사트라는 차 종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파사트 GT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차는 캐릭터를 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파사트 GT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나는 비즈니스 세단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딱 디자인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무던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많은 모델들이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조약돌 같은 앞쪽 디자인과 함께 파라메트릭 듀얼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었죠. 누군가는 마름저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딱 겉에서만 봤을 때도 저거는 디자인으로 먹고 살려고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파사트 GT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부터가 나는 비즈니스 세단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무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변경이 됐고요, 폭스바겐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인데, 이 로고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기 이전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차이가 적다라고 할 만큼 기존의 디자인을 잘 유지를 했고요, 또 굉장히 무던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굉장히 정직해요. 양쪽에 자리한 헤드램프, 그리고 양쪽 헤드램프를 이어주는 크롬의 바와 수평이 되도록 쭉 내려가는 크롬 라인으로 구성된 그릴, 그 그릴 한 가운데 자리한 전방 센서가 포함이 된 이 로고, 그리고 하단 쪽에서도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도록 하는 수평형의 크롬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정직해요. 정직한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도 좋은데, 나는 비즈니스 세단이야, 난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정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모습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 루프에서 시작돼서 A필러를 거쳐서 쭉 이어져 온 이 라인이 엔진 후드, 보닛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쭉 지나서 헤드램프하고 그릴 안쪽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라인과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쭉 밑에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죠. 이런 라인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심플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디자인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예요. 이런 브랜드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인업을 만들었고, 이 파사트 GT, 파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 같은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나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꽤 세심한 배려가 묻은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측면도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범퍼, 앞쪽 범퍼 하단에 있었던 차를 좌우로 넓어 보이게 만들었던 크롬 라인을 도어 아래쪽 그리고 트렁크 뒤쪽까지 쭉 연결을 해서 일체감도 좋고요, 차가 전체적으로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차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75mm예요.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약 10mm, 그러니까 1cm가 늘어난 건데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분명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이 품격,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디테일들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강조를 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단의 크롬 라인뿐만 아니라 측면을 딱 통과를 하는 이 캐릭터 라인을 이용을 해서도 차가 한층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뿐만 아니라 창문을 감싸고 있는 이 크롬의 라인을 이용해서 이 측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차체 부분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탑승객이 타게 되는 이 창문 부분은 이 크롬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포인트를 주는, 그래서 한층 더 강조를 해주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아 보이죠.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서 차가 비즈니스 세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층 더 낮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향수가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뒷모습이 지금은 단종이 된 지 좀 됐죠. 폭스바겐에서 선보였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 페이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운데로 들어간 이 레터링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모델명을 뜻하는 레터링은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포모션이라든가 이런 다른 추가적인 레터링이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레터링이 가운데 조금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층 더 매끄러운 그런 요소를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후면 디자인은 상당히 웅장해졌고 또 상당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롭게 조금 더 얄쌍해진 폭스바겐의 로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나름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뒤에서 봤을 때 보통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차의 뒷모습이죠. 딱 봤을 때 도로에서 마주치게 되면은 굉장히 정직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기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 안쪽으로 숨긴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배기구 같은 형상만 만드는 것이 유행이죠. 이 파사트 역시 실제 배기구는 아니고 배기구 같은 디자인을 적용을 해 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00리터가 약간 넘는 그런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폴딩까지 하게 되면은 1000리터가 약간 넘는 꽤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골프백 많이 들어가는 차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렁크에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은 2열도 쉽게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사트 GT의 실내, 그 중에서도 1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실내 레이아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외관, 그 중에서도 앞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정석적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단정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 역시 굉장히 정직하고 또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해요. 좌우로 굉장히 길게 뻗어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송풍구도 좌우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다랗게 실내를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적용이 된 알루미늄 부분도 굉장히 느낌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새롭게 적용이 된 이 폭스바겐의 새로운 로고도 꽤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이 좀 운전석에 집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즈니스의 주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세단이다 그러면은 의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분명 운전석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시인성이 꽤 좋아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보여주는 정보가 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없는 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명확하게 시인성도 좋고 정보 전달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계기판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버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폭스바겐을 이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금방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레이아웃으로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9.2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MIB 모듈러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 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흑백은 당연히 아니고요. 최근에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는 것과 두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작은 기능들의 화면을 전환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손가락 이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화면 전체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응은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터치가 금방 적응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음성인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안녕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할까요? 아니면 최근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까요? 물론 자연어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똘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파사트 GT의 2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을 설명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차는 타면 탈수록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는 분명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패밀리 세단이었다면은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편의 품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없어요. 편의 품목이라고 해봤자 도어 아래에 있는 컵홀더하고 가운데 팔걸이를 내리면서 보이게 되는 이 컵홀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열선 시트하고 공조기 조절 버튼, USB-C 타입 포트 하나와 12V 파워 아울렛, 이 정도가 전부기 때문이죠. 사실 시트의 착자감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팔걸이를 내렸을 경우에는 물론 제가 옆으로 많이 크고 앉은 키도 꽤 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편안한 착자감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받이 같은 경우, 헤드레스트하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제 키에 맞추려면은 헤드레스트를 한 단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리고서 기대게 되면은 머리가 약간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넓다라는 생각도 잘 들지는 않고요. 또 시트의 착자감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딱 요 끝에 딱 맞춰서 앉게 되면은 머리가 닿게 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안하다? 패밀리 세단이라기에는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패밀리 세단인 것 같고,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 파사트 GT를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그런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2리터 디젤 TDI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변속기는 7단 DSG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 모델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파워트레인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 믿음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포모션이 적용된 모델이 14km/L로 기억을 하고요, 포모션이 아닌 모델은 14.6km/L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비 자체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게 복합 연비라서 그 정도의 수치인 거지, 실제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릭 컴퓨터에 떠 있는 연비가 14km/L입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은 뭐 16km, 17km/L는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개인화를 맞출 수 있는 인디비주얼,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이 노멀 모드부터 운전을 해볼 텐데, 주행 성능 자체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외관에서 느꼈던 그런 무던함, 정석 같은 그런 디자인처럼 주행 성능도 꽤 솔직해요. 엄청나게 스포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에헴하는 그런 듯한 되게 고리타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직하게 달릴 만큼 달려주는 그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포모션 모델이 시속 231km, 포모션이 아닌 경우에는 시속 236km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시속 210km까지는 이 트래블 드라이브라고 하는 요 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고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속 210km까지는 이 차의 자세를 잡아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밟을 만한 곳이 없죠. 속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 영역 시속 100km에서 뭐 110km 정도, 시내라고 하면은 한 50에서 한 80km 정도, 요 정도 속도에서는 충분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하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부러 이 시간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느 쪽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ID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꽤 똘똘한 이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각도 꽤 넓은 편이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요 방향등이라 그러죠, 요 방향에 맞춰서 추가 보조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꽤 좋은 편이고, 또 광량 자체도 꽤 밝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을 좀 골라봤어요. 일단 주행 성능 기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이마저도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젤 엔진 특유의 이 엔진 진동과 소음을 빼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 약간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전과 비교를 하면은 이마저도 굉장히 줄어든 편이라서 꽤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꽤 정숙하다라는 것은 이 디젤 파워트레인 안에서 봤을 때 꽤 정숙하다는 거예요. 가솔린이나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그보다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디젤 파워트레인 안에서는 이 정도라면은 꽤 정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같은 브랜드죠. 같은 폭스바겐의 최근에 시승했던 T-Roc 같은 경우에는 차도 좀 작은 편이고, 차의 크기나 성향 대비 좀 큰 그런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진동과 소음이 좀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이 파사트 GT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하고 딱 맞는 그런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엑셀을 끝까지 쑥 밀어주면은 속도가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해서 차를 쭉 밀어주는 이런 느낌도 꽤 좋은 편이고요. 엔진의 질감이나 변속기하고 맞물리는 이런 직결감 같은 것들도 꽤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딱히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측면에서는 이 정도라면은 꽤 만족스럽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서 밟는다고 하면은 잘 달려주기는 하는데 사실 이 차하고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외관도 상당히 정직하고 굉장히 얌전한 편인데다가 이 차의 성향 자체도 꽤나 얌전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달리려면은 달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차한테 딱 맞는 옷인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차가 그렇게 밟는 차가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차다라는 점이 확 느껴지는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고속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면은 엄청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물론 기본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같이 딱 잡아준다거나 그러는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 환경 혹은 유럽의 도로 환경, 아우토반은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의 도로 환경에서 무난하게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그런 가속 성능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밟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차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냥 느긋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파사트 GT의 주행 성능은 꽤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좀 밟는 것을 좋아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밟아주면은 어느 정도는 달려주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성향의 차가 아니라는 것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파사트 GT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파사트 GT는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요. 하위 트림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4,4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상위 트림에다가 사륜구동인 4모션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5,30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할인하고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것들을 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4천만원 초반대에서 4천만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 사실 그 정도라면은 편의 장비가 정말 많이 들어간 국산 세단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왕 큰 돈을 들여서 이왕 수입차를 사는 거라면은 조금 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아예 더 럭셔리한 모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간 차, 아니면은 조금 더 럭셔리한 차,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들이 시장의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나온 이 파사트 GT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패밀리 세단 혹은 비즈니스 세단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이 파사트 GT는 굉장히 중심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모델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 파사트 GT는 한번 경험해 볼 가치는 분명 있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였습니다.